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직 계속 시범 촬영 중이라 그 촬영 각도가 계속 바뀐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장소를, 최적의 각도를 곧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코리아셀 페스타라는 이야기를 좀 페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는 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중국 요즘에는 사실은 중국 관군제가 훨씬 더 이제 규모도 크고 한 4배 이상 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해외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코리아셀 페스타라고 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좀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8년 9월 28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7일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주체가 재밌더라고요. 주체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이게 정부가 행사를 주도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잘 안 됐고 이게 장사하는 분들이 싸게 팔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업적 목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그 미국은 그 땡스기빙에서 크리스마스 한 달 사이가 전체 소비재 상품 1년 소비재 상품의 60% 이상이 한 달에 다 몰려서 팝니다. 이게 다 크리스마스 선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때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미리 있던 재고들을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털어야지. 털어야 이제 기획 상품들을 막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개는 또 그 쇼핑 시즌에 준비했던 것들을 잔뜩 쌓아놨다가 안 팔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반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다 떨어야 돼요. 그러지 되니까 워낙 단기간에 이 모든 그 쇼핑의 물동량이 집중되니까 그런 걸 이제 세일을 통해서 하니까 그거는 뭐 무지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 광군절은 광군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빼빼로데이라는 거죠. 11월 11일 광군이라는 게 그 싱글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혼 남자들 총각들 애인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빼빼로 뭐 그 과자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날을 이제 알리바바가 잡아서 뭐 하여튼 선물을 주는 날로 세게 하면서 이 전자상거래가 압도적인 그 쇼핑몰로 등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전체를 싸게 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힘을 쏟는 거예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예, 모바일 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막 그 하루에 막 25조 뭐 30조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으로 25조라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게 이제 파격적으로 많은 양을 팔을 때 가능하죠. 그렇죠. 예, 방리담회가 되니까. 예, 그 가격을 공산품 가격을 낮추는 거는 많이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체가 없는 거예요. 각자 조금 더 파는 거를 많이 깎아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많이 깎아줄 방법이 없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알리바바가 성공을 하니까 어떤 것들을 많이 깎아주냐면 젊은이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많이 깎아줘요. IT 기기, 뭐 핸드폰. 중에 대표적인 게 한동안은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었는데 우리는 그 한동안 단통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많이 못 깎아주잖아요. 그 중고폰이나 깎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많이 팔고 가격을 깎아줄 뭐 그게 계절이 바뀌어서 떨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든지 뭐가 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가야 싸게 살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미국은 블랙 프라이드 되면 메이저 쇼핑몰에 다 그걸 하니까 어디 가나 그렇게 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뭐 어디 가야 그 상품을 크게 많이 깎아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 방금 단통법 이야기하시지만 책도 그렇고 사실은 예. 그리고 대형마트도 사실은 영업 제한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우리나라에 정말 대형 유통점들이 네. 이걸 통해서 없던 매출을 막 2배, 3배 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방식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직매입 방식이지만 뭐 우리는 공간을 빌려주고 사실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외국은 이제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중심 제조업에 이제 힘이 더 크다라든지 뭐 이런 자잘자잘한 이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죠. 지금 사실 아니 뭐 백화점은 그래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그 부동산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네가 물건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매금의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깎아줘라 마라 할 방법이 없죠. 자기네 기획 상품을 특별히 백화점을 알리기 위해서 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거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죠? 네. 네,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알리바바처럼 큰 힘을 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뭐 얼마처럼 큰 힘을 가지고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뭐 제조업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제조업이 그러면 알리바바는 제조업체들이 알리바바를 위해서 자기네한테 이익이 안 남는데 많이 깎아주냐? 그건 아니죠. 네. 많이 팔리니까 깎아주는 거죠. 그거는 많이만 팔아준다 그러면 제조업체한테 왜 싫어하겠어요? 너무 고맙죠. 많이만 물량 팔아주면. 곱하기 단가니까. 물량, 특히 이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많이 낮아지는 상품들이 무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 수많은 품목 3천만 가지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판매대 광군 모든 게 다 있군요. 예. 근데 그거를 싸게 팔려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마스 한 달 사이에 1년 팔가 60% 글로 몰아서 팔으려고 그러면 단기간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거기 납품업체들이 다 대기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작은 회사도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3천만 가지 상품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리바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단기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 엔트금융이라고 있죠. 네, 마이뱅크라고 돼 있거든요. 네.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라는 데서. 근데 이걸 이제 요즘 용어로 공급망 금융이라고 그래요. 공급을 이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의 마지막이 이제 알리바바인데 네. 알리바바 보면 자기 플랫폼을 통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면 자기가 융자해주고 나서 거기서 팔린 금에서 뜯길 염려가 없잖아요. 네. 자기 거부터 그러니까 팔린 매출 금액의 비율로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알리바바에서 평소에 쭉 팔고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실력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융자해 주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고 얘네가 생산을 제대로 필요한 양만큼 해줘야 내가 세일을 세게 하는데 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통회사나 삼성전자가 막연하게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 융자를 못 해줘요. 은산분리가 있죠. 은산분리가 있어서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도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못하게. 그러니까 그 아마존도요. 아마존에서 파는 그 소위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 소위 서드 파티라고 그러고 뭐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금융을 해주거든요. 신용대출을.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업체가 1년 중에 한 달 만에 또는 하루에 뭐 반년치 팔 걸 한꺼번에 공급을 해야 된다. 원자재도 다 사야 되고.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런 거를 법으로 다 막아놓은 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어디 주체도 없는데 이날 얼마 팔릴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 하고 알리바바는 어느 정도냐 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알리바바에서 또는 아마존은 계속 사고 있는데 야 이때 100원을 하던 거를 50원을 하면 몇 개가 팔릴까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예측치를 세일하는 주체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얼마나 팔릴지도 거의 다 예측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 이길 배송을 하거든요.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를. 그 넓은 나라에서. 근데 그건 그 상해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가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느 지역에서 몇 개 팔릴 거라가 예측이 되니까 근처에. 그만큼 미리 근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갖다 주니까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체가 없으면 이런 일을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그 많은 거래 금액 그리고 그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은 다 준비가 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금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디를 가면 그런 게 많이 된다는 소비자들이 다 그 세일이 되는 플랫폼을 알고 있어야 되죠. 미국의 모를 가든지 아마존을 가든지 그 알리바바를 가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그날은 싸게 판다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새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게 그 삼성의 그 88인치짜리 OLED TV가 8K TV라고 그러는데 8K TV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마 최신 그 좋은 건가 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들 생각 그 기존의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불인가 뭐 12,000불에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요새 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평소에 막 3,4천만 원 하고 뭐 4,5천만 원 하던 게 1,500만 원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신상품인데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TV 마켓에서 늘 마켓이 1위였는데 네. 이제 그걸 지키려고 아마 과감한 저걸 하는 것 같아요. OLED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을 확실한 가격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죠? 당연히 몰려들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또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규모는 거죠. 작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면 어마어마한 양, 인도에서 하거나 그 미국에서 하면 양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싱가포르나 이런 작은 홍콩 이런 데가 그 쇼핑 세일 시즌이 있어요.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 쇼핑 관광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세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제 뭐 관세 외국인에 대한 관세 면제를 내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면제하고 세일즈 텍스 면제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면서 뭐 그 세일할 때 부가세를 안 받는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조그마한 사람들이 그냥 그러지 않아도 뭐 안 팔리는 물건 계절 바뀔 때마다 다 세일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백화점 가서 정가로 판다는 게 있나요? 다 1년 365일 세일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조금 더 하는 거 가지고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윈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이번에도 아마 사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도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 어떤 뭘 했다, 행사 실적을 기록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진짜 광군제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어떤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로 다가오기에는 시작부터 조금 첫발이 좀 잘못 디디지 않았나. 그리고 뭐 우리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고 특히 골목 시장에 뭐 매출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그 당위성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3번째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첫 해 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뭘 바꿔야 되냐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야 어떤 전통이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예 없앤 것도 아니고 전 정권이 만든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해외 홍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없애든지 없애든지. 할 거면 앞에 해보고 야 뭐가 부족해서 이게 잘 안 됐나를 해서 고쳐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애초부터 이 유통이 아주 정통한 대기업들을 연합해서 그렇죠. 뭐를 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뭔가는 그 개선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전 정권 작품이라고 이미 인식이 됐다고 해서 그걸 또 반으로 줄여서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예산만 낭비한 거죠. 이번 예산안에서 좀 이런 관련된 예산안을 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닐 아니면 세금이라도 아끼면 좋을 텐데 네. 세금 쓰는 게 자랑인 정부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코리아 셀 페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